어둠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공포와 괴상한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함께 어둠의 심연을 탐험하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실과는 달리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모험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공포의 여행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감각을 켜고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는 함께 공포의 심연을 탐험하고 그 안에서 비밀과 미지의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모험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놀라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문을 열어봅시다. 이제 공포의 시작입니다. 함께 하시죠. 유령 전화. 당신은 어두운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떨리며 진동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이상한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당신은 불안해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상대편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전화를 끊지 마세요. 상대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당신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당신은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신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현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여보세요? 당신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상대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전화를 끊지 마세요. 상대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당신은 끝없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갇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신은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끊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끝없는 시간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끊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끊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의 댄스 플로어. 한밤중 형형색색의 불빛이 춤추는 인테리어로 물들인 클럽은 무심결의 사람들로 붐볐다. 즐거움과 음악 소리가 공중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클럽에는 무엇인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일반적인 노래와 춤추는 인파 사이에 누군가가 따라다니며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이상한 존재는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런 날, 한 남자가 클럽에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녀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허둥대는 것 같았다. 클럽은 더욱 붐볐고 음악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그러던 중 준호는 눈에 홀렸다. 그는 어떤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춤은 모두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들이 춤추는 동안 클럽은 더욱 어두워졌다. 음악도 점점 더 끔찍한 노래로 바뀌었다.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상한 여자와 함께 춤을 추는 동안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빨갛게 빛났다. 그 순간 준호는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곧 그의 몸을 휘감고 그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클럽은 그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그 후 준호는 사라졌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클럽은 그의 실종을 알리는 소문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몸은 발견되지 않았다. 준호의 실종은 여전히 이상한 공포의 전설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악마의 댄스 플로어는 더 이상 그의 발자취도 없었다. 암흑 속의 택시. 한 여자가 집에서 늦은 밤에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고 마지막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택시에 올랐을 때 그녀는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택시는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운전사는 차 안이 아닌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기분이 언짢아졌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로 그녀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부스스한 웅크린 숨소리, 걸음소리, 그리고 가끔은 끔찍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여자는 당황하여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하지만 운전사는 대답 대신 냉혈하게 웃었습니다. 여자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차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려갔고 여자는 더욱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여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닌 차가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힘이 차를 조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여자는 자신이 끔찍한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가 어둠 속에서 멈추자 운전사가 차를 내리자 그녀는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도착하여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택시를 타고 있던 경험을 즐겁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경험한 공포를 잊을 수 없었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은 언제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섬. 한반도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섬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그곳에 발을 디뎠던 이들은 끝없는 절망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 그룹이 그 섬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들이 전설일 뿐이라고 믿었고 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감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험이 곧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그림자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섬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표범이 나타나고 유령들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주받은 섬은 그들을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여행자들은 저주받은 섬의 희생자가 되어갔고 그곳은 그들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저주받은 섬은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섬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서막. 어둠의 서막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죽음의 서막을 맞이하러 한적한 곳에 있는 죽음의 클럽에 발을 들여놓았다. 소녀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이 기이한 곳을 발견한 후로는 결코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친구들이 이곳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호기심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이곳을 찾아왔다. 클럽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이 치솟았다. 그러나 그녀는 뒤돌아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클럽 안은 어둡고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흥겨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무대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상한 분위기와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다. 유진은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혔고 그녀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유진은 클럽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상한 인물들과 마주쳤고 그들의 눈은 그녀를 살펴보는 듯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유진은 무서움에 사로잡혔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클럽의 끝에는 이상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고 유진은 그의 웃음이 귀에 거슬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그녀는 이상한 인물에게 다가갔고 그의 입을 열었다. 여기서 무엇을 찾느냐? 그녀는 물었다. 나는 죽음의 기운을 찾고 있어. 그는 대답했다. 유진은 놀랐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왜? 나는 죽음의 클럽의 주인이야. 그는 말했다. 이곳은 죽음의 서막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운명이야. 유진은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꿈이거나 환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상한 인물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떠나고 싶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니? 그러나 이상한 인물은 웃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너는 이미 여기에 갇혀 있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 유진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이상한 인물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그녀는 도망칠 길이 없었다. 죽음의 클럽은 그녀의 삶을 끝내는 서막이 되었고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